2025년 10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결혼식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혼식 준비하는 것도 정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준비하면 저 정도 비용이 나오는구나 하는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인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 내에 있는 웨딩홀 예약이 필요했어요. 웨딩 로망은 전혀 없어서 최대한 가성비 미니멀 결혼식을 추구했고요. 당시 뱃속에 아기가 있는 상태여서 결혼식 준비 기간을 넉넉하게 잡을 순 없었고 딱 2달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웨딩 플래너는 따로 구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발품 팔고 알아보면서 준비했어요. 저희가 반지를 맞춘 곳은 종로에 있는 트윈클릭이라는 곳이거든요. 원래 여기서 커플링을 맞췄었던 곳이라 그냥 더 알아보지도 않고 어떤 데 갔습니다. 예산을 한 100만 원 정도로 잡았었는데 당시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을 때여서 123만 원 정도에 맞췄어요. 우선 본식과 관련된 비용을 얘기를 해볼게요. 웨딩홀 대관료는 500 정도가 들었어요. 저희는 원했던 날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날짜에 가능한 웨딩홀을 한 4-5개 정도로 추려서 날을 잡고 투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전에 웨딩홀 점수표 양식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이제 웨딩홀과 비교를 하면서 골랐고요. 사실 대관료 자체만 보면은 모든 홀 통틀어서 제일 비쌌는데 저희가 이곳을 고른 이유는 하객의 만족도를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을 것 같아서였어요. 시간대가 너무 좋았고 홀 분위기, 주차, 식사 제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서 이 곳을 골랐습니다. 그렇게 골랐는데도 대관료가 저희가 생각했던 예산에 비해서 조금 오버가 돼서 끝까지 이거 잘한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혼식에 와주셨던 하객분들이 홀이 너무 예뻤고 그리고 식사도 너무 맛있게 잘했다고 지금까지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또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팁을 드리자면 생각보다 그 웨딩홀 대관료가 결혼식 비용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녀 타임 노리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같은 홀에서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대관료 비용이 한 200-300 정도 더 비쌌거든요. 요즘엔 다들 결혼식을 1년 전부터 준비를 한다곤 하지만 그래도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준비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녀 타임 노리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웨딩홀을 제외하고 대관료 외에 본식 스냅으로 132만 원, 사회자는 웨딩홀에서 서비스로 제공해줘서 추가 비용은 없었고 축가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분에게 부탁을 드렸고요. 부케랑 코사지는 18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사실 이것도 더 아끼려면 아낄 수 있었거든요. 한 10만 원 초반대로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좀 급하게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다 보니까 이걸 직전에 예약을 하게 되는 바람에 더 저렴하게 하지 못했어요. 저렴하면 10만 원 초반대로도 충분히 구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넉넉하신 분들은 미리 예약하는 걸 추천드리고 DVD랑 아이폰 스냅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웨딩홀 투어를 다니실 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다 확인을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를 사실상 다 하나하나 구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랑 비용이 다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웨딩홀을 선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스튜디오 촬영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통은 패키지 개념으로 스튜디오에서 메이크업도 받고 촬영하고 헤어 변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성향상 부끄럽고 좀 부담스럽게 다가와서 애초에 야외 스냅만 계획을 했습니다. 유명한 용산가족공원에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스냅 작가분에게 드린 비용이 한 40만 원 정도였어요. 우선 조건은 2시간 반 촬영이었고 보정본 20장, 색보정 30장 이렇게 해서 30만 원인데 10만 원을 추가해서 긴급 보정을 요청드렸습니다. 촬영 소품은 따로 사지 않았어요. 그 작가분께서 준비해온 게 있기도 했고 그리고 지인이 만든 부케를 활용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없었고 그리고
그리고 촬영할 때 입었던 옷은 드레스 한 벌, 원피스 한 벌이었어요. 촬영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비싸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서치해서 셀프 웨딩홈이라는 사이트를 알게 됐는데 거기서 44,900원에 대여를 해서 예쁘게 촬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매를 했어요. 촬영용으로도 입고 본식 2부 원피스로도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당근에도 잘 팔릴 것 같아서 산 것도 있어요. 그리고 헤어 변형은 따로 하지 않았고요. 구두는 25,000원에 당근에서 구했어요. 촬영할 때랑 본식 2부 때 신었고 10,000원에 재당근을 해서 실질적으로 든 비용은 15,000원이었어요. 저희가 용산가족공원에서 야외 스냅을 촬영하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스튜디오 대관을 하게 됐어요. 한 27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왔는데 보통은 비가 와도 야외 촬영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헬퍼도 없었고 짐을 보관할 자차도 없던 상황이어서 그냥 밖에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급하게 대관을 한 거였는데 안 했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진이 꽤 다양한 배경으로 나와가지고 또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스냅 촬영과 관련해가지고 팁을 좀 드리자면 유명한 작가분들은 예약도 힘들고 무엇보다 비싸요. 저는 신생업체를 정말 강력 추천하는데요. 신생업체라고 하면 좀 퀄리티가 떨어질 것 같고 좀 아쉬울 것 같아서 꺼려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 경험에 의하면 더 열정적이시고 잘 챙겨주시고 무엇보다 비용도 좀 더 저렴하고 그래서 만족도가 되게 높았고요. 저희한테는 서비스로 규정에 적혀있던 보정보다 더 많이 해주시고 웨딩 포스터도 만들어주셔가지고 저희는 그걸 웨딩홀 포토존이랑 청첩장에도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위 친구들한테도 유명한 업체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업체가 좀 작더라도 너랑 결이 맞을 것 같은 분과 이제 같이 촬영을 하면 만족도가 높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본식 드레스. 사실 본식 드레스도 비용이 정말 천차만별일 거예요. 근데 저는 71만 5천 원에 이제 마리에제이라는 곳에서 드레스를 맞췄고요. 사실 저는 워크인으로 갔는데 이게 다이렉트 제휴 서비스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걸 알아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드레스와 관련해서는 쇼츠로 만든 게 있어서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헬퍼 비용으로 25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 헬퍼는 본식 당일날 샵에서부터 같이 출발을 해서 2부 시작할 때까지 같이 이제 동행을 하면서 옆에서 바로 챙겨주시는 건데 좀 비싼 것 같기는 해요. 그다음에 이제 신랑 정장 79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저희는 대여를 하지 않고 동대문 쪽에 있는 매종드 무슈라는 곳에서 아예 맞췄어요. 여기서 정장, 셔츠, 구두를 한 번에 맞췄고 스냅 촬영이랑 결혼식 이브 때 입을 옷 두 벌도 같이 무료로 대여를 해줬기 때문에 남편의 결혼식과 관련된 모든 옷은 여기서 해결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헤어 메이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비기닝이라는 업체에서 이제 41만 원으로 이제 촬영이랑 본식을 한 번에 예약을 했어요. 아이웨딩 어플이라는 곳에서 찾았는데 특별한 선정 기준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 당시 제일 저렴했어요. 근데 또 저렴하다고 해버리면 또 후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업체를 검색을 해서 이제 후기들을 좀 봤는데 다 괜찮길래 크게 고민 없이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 비용이 생기게 돼요. 제가 당시 머리가 긴 편이 아니었어서 붙임머리만 16만 5천 원이 들었고요. 이 붙임머리를 본식 때도 활용하려고 하니까 붙이는 비용으로 10만 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이 26만 5천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됐다는 점. 최대한 머리를 기른 상태로 결혼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상견례. 상견례는 을지로 쪽에 있는 봉우리라는 식당에서 인당 7만 8천 원 식사를 했는데 총 8명이 식사를 해서 73만 6천 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상견례 때 이제 양가 집안에 드린 선물로 장 선물 세트를 구입을 했는데 그걸로 12만 8,600원이 나왔습니다. 이 혼주 쪽도 꽤나 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선 혼주 한복으로 그때 72만 원이 나왔어요. 종로에 있는 업체에서 예약을 했는데
대부분 이 가격보다 더 비싸면 비쌌지 저렴하게 하는 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정장 같은 경우 시댁 쪽에서는 개인 정장으로 입으셨고 저희 집만 따로 구매를 했었어요. 이거는 대여를 하는 걸 추천드리기는 하는데 저희 친언니도 어차피 결혼할 예정이었어서 대여 말고 그냥 가성비 정장을 사자 해서 40만 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혼주 메이크업에는 49만 5천 원이 들었는데 웨딩홀 제휴 업체가 있어서 계약을 했고요. 여자는 16만 5천 원, 남자는 5만 5천 원인데 이제 양가 부모님, 그다음에 남편의 동생까지 해서 총 5명으로 예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로 드는 비용은 수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만 1,330원이 들었고 청첩장은 1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기타 비용으로는 택시비로 22만 7,900원이 나왔어요. 촬영할 때, 본식 때 타다를 이용해서 다녔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혼여행 비용이 있는데 저희는 해외로 안 가고 제주도에 4박 5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이 신혼여행 비용으로 토탈해서 22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린 항목이 있는데 식대 같은 경우는 하객분들이 내주는 소중한 축의금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언급드리지는 않았어요. 자녀 타임으로 웨딩홀을 저렴하게 구하게 되면 보통은 식대까지도 저렴하게 할 수 있어서 예산을 더 세이브하는 방법이라는 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쭉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총 1,80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준비를 2달 동안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결혼식 준비를 1년 동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사실 저희는 좀 예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2달 만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 일정이었지만 솔직히 2달은 조금 많이 빡센 것 같고요. 6개월 정도면 충분한 것 같거든요. 1년 반 정도 전부터 웨딩홀을 예약을 하는 추세잖아요. 반년이면 충분할 것 같고 그마저도 자녀 타임으로 조금 더 세이브가 될 수 있다면 저는 4개월 정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웨딩홀만 예약해두면 준비하는 거는 뭐 천천히 하면 돼 라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결혼식 준비에 대한 포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혼식에 대한 큰 로망이 없는 분들이라면 좀 더 그 준비 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없다는 거.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